안녕하세요. 책 읽는 어부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의 1강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윌리엄 오슬러 경은 의대생이었을 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어디에 경력을 쌓아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문장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대학교도 설립하게 되고 대영 제국의 기사 자격까지 받게 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어버린 과거, 아직 태어나지 않는 내일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고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내일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내일을 맞이하는 방법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오슬로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저 주기도문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의 음식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4절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돈도 벌어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계획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데일 카네기는 당연히 내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야 하지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미 해군 지휘관인 어네스트 킹은 병사들에게 최상의 장비를 지급하고 가장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는 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어제의 문제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내일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한꺼번에 하다가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게 많습니다.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대신 한 번에 하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적 정서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한 어제와 두려운 내일이라는 부담감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여성분은 남편을 잃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생계를 위해 책을 팔러 다니는 일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은 마지막으로 자살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한 줄의 기사를 읽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 기사는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한 번에 하루씩만 산다면 그리 어려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 창밖에 핀 장미를 감상하려 들지 않고 대신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보려고 할까요? 어떤 남성은 친구의 빚 보증을 샀는데 친구의 파산으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을 맡겨둔 은행도 파산하고 말았고 전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한 신경쇠약으로 병원에서는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그 남성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니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게 되니 식욕도 생기고 건강을 점차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게 되었고 돈도 조금씩 벌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지 말고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마음 먹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훗날 남성은 사업이 점차 성장하여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예측도 할 수도 없고 매번 달라지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느라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훼손해서야 되겠습니까?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정복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공간에서 살아라 입니다. 다음으로는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방법은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응용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윌리스 캐리어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다. 그때부터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얼 헤인이라는 남성은 12지장 궤양을 앓고 있었는데 치료 불가라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헤인이는 죽음이라는 최악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떠났고 마음이 평안해지자 몸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고 덕분에 혜인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걱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위대한 의학자 알렉시스 카렐은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70%는 두려움과 걱정만 없어도 병이 나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걱정, 혐오, 극도의 이기심, 현실 부정과 같은 것들이 위장병과 위궤양의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은 의사들은 정신을 고치지 않고서도 육체를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둘을 별개로 취급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장수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은가?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현대 도시의 한복판에서 내적 자아가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신경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라.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세 번째는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는 어부와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